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씨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보좌진들의 시도 때도 없는 통화 내역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정부 대통령실의 소위 김건희 라인으로 알려지며 이른바 한남동 7인방, 칠상시 등으로 불렸는데요. 당시 대통령실은 시종일관 사실무근이라고 반복했지만 김건희 씨의 통화 내역을 살펴보니 이들과의 통화가 수시로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 구민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검사 시절부터 김건희 씨와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독대를 앞두고 김건희 라인을 언급하며 경질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국정의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실 내 김 씨 측근으로 알려진 이른바 한남동 7인방을 저격한 겁니다. 당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 라인은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김건희 씨는 한남동 7인방으로 불리던 대통령실 참모들과 개인 휴대전화로 수시로 통화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2023년 8월 한 달 기준 김 씨가 가장 자주 전화한 사람은 강훈 당시 대통령실 국정홍보비서관. 모두 11차례, 합쳐서 1시간 가까이 통화했습니다. 두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김건희 씨가 먼저 강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전 비서관은 거론된 비서관들이 모여 밥 한 끼 한 적 없는데 어느새 저는 7인회 일원이 됐다며 의혹을 부인해왔는데 누구보다 자주 김 씨와 연락했던 겁니다. 강 전 비서관은 이듬해 한국관광공사 사장 최종 후보 3인에 올랐다가 낙하산 논란이 불거지자 지원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통화 시간이 가장 긴 건 김동조 당시 연설기록 비서관이었습니다. 2023년 8월에만 10차례, 총 2시간 30분 정도 통화했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김건희 씨가 운영하던 코바나 컨텐츠 주최 행사에서 도슨트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김 여사는 또 이기정 당시 홍보기획비서관과 한 달 사이 4번 통화했는데 3번은 김 씨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행정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황종호 전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과 2023년 8월에만 9번 통화했습니다. 이른바 황제관람 기획자로 알려졌다 홍보기획 비서관이 된 최재혁 당시 KTV 방송기획관에게 김 씨가 직접 전화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통화 상대방은 대부분 영부인의 업무나 역할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참모들. 통화 내역이 확인되면서 논란에 그쳤던 비선의 실체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이면을 분석하고 설명드리는 정치공장 공장장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2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서류에 도장을 찍는 용산의 허수아비 대통령, 그리고 또 한 명은 전화기 한 대로 국정을 주무르던 한남동의 진짜 대통령, 바로 김건희였습니다. 오늘 그 한남동의 진짜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정을 농단했던 어둠의 내각, 대한민국을 한남동과 용산 2개의 정부로 만들었던 바로 그 핵심, 한남동 칠상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어둠의 내각에 대한 첫 경고는 가장 의외의 인물에게서 터져나왔습니다. 바로 찐윤 중에 찐윤이었던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그는 윤석열과의 독대를 앞두고 공개적으로 외쳤습니다.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명백히 김건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한남동 7인방을 해체하라는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실은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실 라인은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다며 뻔뻔하게 국민을 속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거짓말은 MBC의 특종, 바로 통화기록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진짜 대통령의 결제 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훈 당시 대통령실 국정홍보비서관 한 달 동안 11차례 총 1시간 가까이 통화하였고 김 여사 9번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전 비서관은 한국관광공사 최종 후보에 올랐다가 낙하산 논란으로 지원을 자친 철회한 바 있습니다. 그는 거론된 비서관들이 모여 밥 한 끼 한 적이 없는데 어느새 저는 7인 회의의 일원이 됐다며 의혹을 부인해왔으나 누구보다 자주 김 여사와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은 김동조 당시 연설기록 비서관 한 달 동안 10차례 총 2시간 30분 통화하였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 콘텐츠 주최 행사에서 도슨트로 활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김 여사와의 친분으로 대통령실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2달 동안 무려 18번이나 통화하며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기정 당시 홍보기획비서관 1달 동안 4번 통화, 3번은 김 여사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황종호 전 시민사회 수석실 행정관 2023년 8월에만 9번 통화. 김 여사의 수행비서 이력이 있으며 2달 동안 10차례 통화하며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최재혁 당시 KTV 방송기획관, 이른바 황제관람 기획자로 알려졌다가 홍보기획비서관이 된 인물로 김 여사가 직접 전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과의 통화에서는 대통령실 내에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 여사의 지시를 따르는 직원이 존재함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김 여사의 수행비서 이력이 있는 황종호 행정관을 지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용산의 대통령이 아닌 한남동의 여왕에게 직접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어둠의 내각이자 현대판 십상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산의 대통령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윤석열은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라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소리라며 내가 직접 지휘하는 조직이라고 국민 앞에서 버젓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모든 통화 기록은 윤석열이 단순한 무능한 대통령이 아니라 아내의 국정농단을 알면서도 비호하고 심지어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까지 벌인 공범이었음을 증명합니다. 그는 대통령이 아니라 한남동의 얼굴마담이자 어둠의 내각이 벌이는 국정농단의 방패막이에 불과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한남동 7인방이라고 불리는 대통령실 참모들과의 빈번한 통화 내역이 확인되면서 김 여사의 국정개입 의혹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은 기존의 명품 선물 수수, 주가 조작, 집사 케이트 등과 맞물려 특검의 광범위한 수사로 이어지고 있으며 야당은 특검의 수사 범위와 인력 확대를 추진하며 진실규명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검은 김건희뿐만 아니라 이 7인의 간신들을 모조리 소환하여 이들이 어떤 국기문란 행위를 저질렀는지 밝혀내고 그 배후였던 윤석열까지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둠의 내각을 어떻게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분노와 생각을 댓글로 적어 보여주십시오. 저희 정치공장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 한남 7인의 뭐 얘기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었는데 그 MBC 보도를 보면 23년 8월 한 달간의 통화 내역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강훈이라는 국정홍보비서관, 그리고 김동조 연설비서관, 뭐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 이런 사람들하고 뭐 10여 차례, 뭐 시간으로 따지면 2시간 반, 뭐 1시간 뭐 이렇게 굉장히 길게 통화하고 여러 차례 통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황종호 시민사회 수석 행정관입니다. 이 사람은 비서관도 아닌 행정관인데 그 이 황 씨 얘기 나올 때 있었잖아요. 뭐 강원도 쪽에 있는 황 회장, 황하영 사업가 그 아들. 예. 집에 한때 이제 집에 같이 살았죠. 그러니까 뭐 윤석열, 비슷해. 김건희한테 예. 뭐 삼촌, 이모 뭐 이렇게 부른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이 사람은 황종호 씨가 아닙니다. 그 목덜미를 누르고 들어가는 그 장면이 많이 알려졌죠. 예, 예. 그 사람은 이제 심땡 예. 무속인입니다. 그 사람이 황종호가 아닙니다. 그렇군요. 예. 예. 지금 이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최재혁 KTV 방송기획관, 나중에 이제 홍보기획비서관이 되는 이런 사람들하고 통화를 쭉 했다. 이게 지금 쭉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 다 대통령의 비서입니다. 그렇죠. 영부인의 비서가 아니라. 진짜 우리 황준범 위원께 여쭤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보도를 보면 사실은 이 저 김동조 비서관이 제일 많이 한 걸로 일단 8월 시간으로 나오네요. 예. 시간으로 보면은 여기 뭐 교수님 계시지만은 아마 이게 이 횟수 시간이 그 가까운 그 김건희 씨와 가까운 거리랑 또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출입했던 기자들의 이제 느끼는 그런 분위기나 이런 거 했을 때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제2 부속실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뭐 대통령 비서실이 그냥 제2부속실이었어. 이 부속실을 네. 둬서 사실은 공적 관리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사실은 뭐 다른 핑계를 대서 설치 안 했지만 결국 거추장스러우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 그냥 다 그냥 알아서 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네. 거잖아요.
특히 그리고 이제 의전 비서관실 뭐 이런 데 특히 이제 자기 컨트롤대로 이렇게 많이 김승희 움직였죠. 씨가 이제 네. 그 요새 학폭이 다시 불거져서 나오죠. 그렇죠. 근데 대선 캠프 때는 그분이 홍보 네. 하고 그렇죠. 대선 네. 슬로건 그러니까. 마지막 그 홍보 영상 그러니까 이런 이게 것들을 다 했어요. 김건희 저런 팀한테 졌단 말이야? 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라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지금 말씀하신 김승희라는 나중에 의전비서관 하다가 네. 그만둔 사람은 이벤트사 대표였고요. 네. 그렇죠. 지금 여기 나오는 김동조 연설비서관. 네. 이 사람 코바나 컨텐츠에서 도슨트 했다는 거 아닙니까? 도슨트 했었고 원래는 이제 삼성에서 자산 네. 운용하고 주식 이런 것들을 했고 연대 경제과 대학원을 재산이 나오고 뭐 그랬어요. 300억이 넘던데. 처음에 신고된 게 190억 대인데요. 선물 옵션에 굉장한 발군의 실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물론 300몇 억이 되는 과정은 비상장 저 해운 철강사가 친척 이제 뭐 주식이 비상장 주식이 있었는데 그 가치가 이제 굉장히 뛰었다. 이제 이런 그렇구나.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로만 그냥 생각하면 제 생각에는 김건희 씨가 관심 가지고 있고 자기가 나름 전문 분야라고 생각하는 게 미술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 도슨트 했대. 그리고 그만큼이나 더 관심 있는 게 주식 아닙니까? 이게 연결고리가 되는 인물이 김동조네요. 아, 얼마나 좋았겠어. 주식과 그림. 어. 소름.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예. 아유. 자, 앞서 우리가 그 유튜버들 얘기를 잠시 했었는데요. 이 유튜버들의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야기들과 그들의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발현됐던 장면들을 보면 그 관저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될 때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했던 행동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서 서부지법 폭동으로 이어지는 것까지 다 연결이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대통령실이 이런 극우 세력들 선동에 유튜브를 활용했다. 이런 어떤 정황들 하나둘씩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지금 자신의 그 휴대전화를 특검해주고 포렌식까지 맡긴 신의 한수 신혜식 씨의 폭로가 여러 개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뭐 본인을 위한 폭로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들여다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집행되려고 할 때 앞에서 막아서고 막 했던 사람들 그때 제일 전면에 나섰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윤석열 측근 석동현 변호사였습니다. 이 석동현 변호사한테 그 신혜식 씨가 뭐 이런저런 연락을 받고 나서 나중에 이제 석동현 변호사한테 한 게 아니라 그 다른 사람 대통령실에 있는 행정관한테 막 승질을 내는 장면이 있어요. 이거 뭐 어떡하라는 거야? 이게 좀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의 어떤 내용이 있는데 이거 좀 소개해드리면 그 석동현 변호사 뭐 하는 거냐? 나한테도 기자회견에서 막아야 한다고 그러고 다른 애들한테는 거기 들어 누워야 한다 그러고 이러다 석 변호사 깜빵 가게 생겼다. 뭐 이런 얘기까지 신혜식 씨는 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거 조사하면 석동현이 배우라는 게 다 나올 텐데 이거 지금 말이 되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요. 동아일보 보도 내용인데 이 내란 특검에서 신혜식 씨 전화기 그 포렌식하는 과정에 검색어에 서부지법 선동, 폭력, 무기 이런 것들을 검색했더니 이 문장이 나왔대요. 벤치와 무기를 들고 가라. 야, 벤치. 이런 얘기들이 쭉 신혜식 씨 발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겁이 나니까 우선 먼저 이제 선제적으로 자기 그렇죠. 공익제보자 어떻게 해달라. 보면 선수친 제가 거죠. 이제 공익제보자 지정이 돼 있잖아요. 예.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말 한마디 뭐 하나 증거 갑자기 갖다 주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했던 이런 폭로라고 할까 말들의 네. 신뢰도는 어느 정도라고 봐야 돼요? 진짜로 이런 일이 다 있었을까요? 지금 저는 증거에 나오는 거 다 진짜라고 봅니다. 진짜다? 의외로 신혜식 씨 이제 몇 번 봤거든요 옛날에. 이렇게 커브를 막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다 진짜라고 그러기도 보여집니다. 하고 이런 진술에 이제 법원에서도 얼마나 믿을만한지 증명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굉장히 믿을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특정인을 거르니 이를테면 석동현 변호사가 이런 부분이 그냥 아무것도 없느냐 아니요 무슨 녹취도 있고 문자도 있어요. 그걸 다 가공하면 대단히 구체성을 띠고 있어서 그리고 또 일관되잖아요.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관저 앞에 모여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했나 실제로 사람들을 막 모아가지고 갔잖아요. 그게 주고받은 말과 폭로의 내용과 그 당시 상황이 딱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면 만약에 사후적으로 그걸 법적 평가하는 사람들 이거 맞네. 이거는 믿어줘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믿을 수밖에 없는 국면인 것 같아요. 사법적으로 봐도 맞습니다. 신뢰도가 있는 네. 폭로라고 보는 게 맞다.